자, 우정출연 들어오세요. 여러분, 제 얼굴만 보기 굉장히 답답했죠? 네, 제가 손님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실 주인님이 오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이분 덕분에 네. 이 교실에서 아주 마음 편하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얼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제가 앞에 있는 거라서. 네. 주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뭐 배우고 있죠? 지금 주제는 네. 동아시아사의 네. 어떤 이제 중국사 끝나가고요. 이제 동아시아. 한반도, 예. 흉노, 일본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내용 아주 좋네요. 뭐 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아. 과학교사라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게 대상이 누구죠? 2학년 몇 반이죠? 2학년 5반인데 네. 쌤을 아는 학생들이 아마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근데 유튜브 갖고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그쵸, 약간 인방 같고. 네. 2학년 5반 파이팅. 아니, 파이팅 아니지. 뭐야?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동아시아 뭐 자,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구독, 좋아요. 저 조만간 저도 동영상 올릴 거거든요. 제 것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가 쌤 동영상 올릴 때 산조 출연할게요. 제가 초대할게요.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산조 출연해줄게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저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갑니다. 조심해서 하십시오. 네. 자, 방해꾼이 갔습니다. 저분은 작년에 저랑 같이 1학년부를 했던 과학쌤이죠. 김성환쌤. 아주 사람이 좋으신 분이에요. 강의실도 빌려주고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 까먹었네. 잠깐만. 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1부에서는 고조가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갔는지까지 했고, 이제 2부에서는 나는 그 기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군국제 폐지하고 뭐 9년제 실시하고 법관은 아예 없애버리고 유교 강화하고 주변에 우리를 못살게 구는 나라들은 전부 다 정벌하거나 몰아내버리는 식의 정책을 무제 때 했다는 거 배웠고요. 자, 나라가 만들어졌고 나라가 전성기를 겪었고 이제 마지막 나라가 뭐 할 시기야? 쇠퇴할 시기입니다. 쇠퇴할 시기.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18분 남았거든요. 빨리 합시다. 이거 하다 꺼지면 다 날아갈 텐데. 아씨 불안한데. 자, 고조 문제 이제 쇠퇴기인데요. 한 나라의 쇠퇴기는 얘들아 모든 나라의 쇠퇴기는 마찬가지야. 나라가 망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나라 밖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망하고요. 두 번째, 나라 안에서 골마 썩으면 망해요. 근데 한 나라는 둘 중에 외부에서 쳐들어온 일은 없었어. 왜? 이미 흉노 몰아냈고 고조선 멸망시켰잖아. 남비에 몰아냈잖아. 근데 문제는 안에서 뭐한다? 골마 썩어 터져요. 누구 때문에? 이 외척들 때문에. 외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정확히 말하면 외갓집 친척들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외가 친척을 줄여서 외척이라고 해요. 왕의 어머니, 왕의 이모들, 이모부들 이런 사람들. 왕이 힘이 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왕의 어머니 쪽 세력도 힘이 강해져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누구의 힘을 누르기 시작해? 왕의 힘을 누르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왕이 현명했으면 모르겠는데 왕이 한번 멍청하거나 둔한 총명하지 못한 왕이 등장을 하면은 그 왕 옆에서 간신들 막 이렇게 막 사바사바사바 하는 이 내시들, 다른 말로 환관들이 왕의 옆에서 막 민심을 동요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나라 쇠퇴기에는 외부의 침입은 별로 없었지만 이 외척 세력, 왕의 외가 친척들 세력과 왕 주변에서 이게 막 그 간신들, 환관들이 권력 투쟁을 일삼으면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한나라가 무너져요. 한나라가 무너지고 이 한나라 다음 신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자예요. 말 그대로 신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자 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의 첫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야. 왕망이 만들고 왕망 때 멸망당해요. 그래서 역사에는 안 나와요. 거의. 이 왕망이 했던 거의 유일한 정책은 야 지금 이 한나라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얘기했지? 역사는 과거를 통해 배우는 거라고. 한나라가 왜 망했냐면 이 외척들과 환관들이 땅을 지멋대로 막 가진 다음에 그 땅에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성하고 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이야. 안 되겠어.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땅은 나라 거야.
절대 관리들이든 뭐 친척들이든 외갓집이든 친갓집이든 절대 신하들한테 땅을 나눠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왕망이 왕일 때 토지의 국유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이 순서대로야. 이게 한나라 쇠퇴기의 첫 번째, 그 다음 토지 국유화를 신나라 왕망이 시작합니다. 근데 얘들아, 신나라 왕망이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외척들과 황관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극혐이지. 아, 좀 시간이 없는데? 아, 빨리 해야 돼. 제발. 아, 아까 김성학생 말만 안 걸었어도 빨리 했을 텐데. 자, 수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이 신하들과 외척 황관들이 어디 감히 우리의 권력 토지를 빼앗아서 국유화시키려고 해.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왕망이 망해요. 왕망이 망하고 이 외척과 황관과 신하들이 왕망을 무너뜨리고 다시 나라를 세워. 그게 한나라예요. 쌤, 한나라가 있는데 왜 또 있어요? 같은 한나라야. 우리 한나라는 이렇게 망할 나라가 아니었어. 다시 세우자 라고 해서 이 한나라의 왕족, 남아있는 왕족들을 다시 왕으로 추대를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거든. 그래서 이 전에 있던 한나라를 앞전자를 써서 우리가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다시 만들어진 한나라를 뒤후자를 써서 후한이라고 합니다. 전한, 후한을 구분해야 돼요. 누구를 사이에 두고 신나라를 사이에 두고. 자, 이 후한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야? 이 왕망의 토지 국유화를 반대하면서 한나라에 남아있던 그 왕족을 왕으로 옹립했던 그 신하들 아니야. 그래서 이 신하들의 힘이 엄청 세져요. 왜? 이 신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만든 거니까. 이 신하들이 토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호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한은 왕이 이렇게 있고 이 왕을 사이에 두고 호족들이 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나라가 운영돼요. 그러면 이 후한의 왕권은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지. 왕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왕이 한번 삐끗하는 순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 순간 야, 저게 무슨 왕이야?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왕할래. 하고 이 중에 강한 호족이 본인이 왕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들고 일어나 버리지. 그럼 옆에 있던 애가 뭔 소리야? 내가 할래. 얘가 들고 일어나고 야, 다 꺼져. 내가 할 거야. 내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전국의 무수히 많은 호족들이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막 일어나요. 마치 주나라가 무너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등장하듯이. 그러면서 강한 호족이 옆에 호족을 삼켜버리고 강한 호족이 옆에 호족을 삼켜버리고 강한 호족이 옆에 호족을 삼켜버리면서 총 나라가 몇 개로 분류되기 시작해요? 3개로 쪼개져 버려. 3개로 합쳐져 버리는 거지. 다시 한번 마지막 설명을 할게요. 엄청나게 많았던 전국의 호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막 전쟁하고 갈등하면서 이만큼의 호족들이 하나로 뭉치고 이만큼의 호족이 하나로 뭉치고 이만큼의 호족이 하나로 뭉쳐. 이게 무슨 시대야?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근데 중국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아닌 이 삼국이 어디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우, 장비, 유비, 조조의 삼국지입니다.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손권.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엄청 많이 접했던 삼국지 내용의 시작이야. 자, 중국사 끝났습니다. 한나라 마지막 쇠퇴하고 신왕망이 토지 국유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다시 한나라가 등장해서 신하들의 힘으로
후한을 만들었어. 당연히 이 신하들은 호족으로 권력이 점점 성장하고 이 신하들이 왕의 힘을 눌러 찍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국에서 내가 왕이야 다 등장을 하면서 위초고만 남은 삼국시대가 등장을 했다고. 이 시기에 그렇다면 한반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얘들아, 혼란기야. 지금 중국이 엄청 혼란기거든. 중국이 하나로 힘이 합쳐져 있을 때는 세요. 한나라가 고조선 밀었잖아. 한나라가 흉노 몰아냈잖아. 남비에 먹었잖아. 근데 한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쇠퇴하고 신나라 만들어졌다가 한나라 왕 다시 등장했는데 막 호족들 막 등장하고 세계 쪼개지고 난리잖아.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발전해야지. 이건 마치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할 때 너희들이 휴대폰을 하면 눈치를 못 채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열심히 수업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휴대폰으로 뭘 하든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거든. 근데 수업하다가 이제 약간 소강기, 자, 힘들어 라고 이제 좀 쉴 때쯤 너희들이 뭔가 뒤에서 휴대폰을 만작만작 한다. 눈에 바로 띄지. 똑같아요. 한나라가 엄청 집중해서 무언가 성장할 때는 우리가 힘을 못 써. 그러다가 한나라가 엄청 혼란기를 겪을 때는 지금 한나라가 우리에게 집중을 못하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도 발전을 해볼까? 라고 한반도가 드디어 발전을 시작해. 자, 이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고조선을, 위만조선을 한나라가 무너뜨리고 한사군 설치했죠. 자, 2부 때 바로 했던 거야. 기억나죠? 이 한사군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잖아. 그래서 이 한사군에 대항하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부여와 누가 성장한다? 고구려가 성장을 해요. 여기 있죠. 부여와 고구려가 여기 이쪽에 있던 한사군을 물리쳐내면서 성장을 해요.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이 내부에서 힘이 하나로 응집되는 거야. 훨씬 강해진다고. 그래서 한사군에 대항하면서 부여와 고구려가 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 고조선이 멸망을 했지. 멸망을 하면서 여기서 한사군이 설치돼서 이 고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야씨, 우리가 그래도 고조선이란 나라의 주민들이었는데 언제까지 저 한사군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야, 도망가자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버려. 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남쪽에 살던 이 주민들은 이 내려온 고조선 주민들보다 삶의 질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낮아요. 여기는 아직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직 청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면은 이 위에는 이미 철기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만큼 훨씬 발달된 사회였어. 그 발달된 사회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지역이 발달하겠니? 후퇴하겠니? 발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고조선의 발달된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던 후진국이었던 진나라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니까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쪼개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삼한으로 나누어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삼한이 뭐가 되는 거야? 마한이 되고 마한 말고 진한 그리고 마지막 변한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중에 마한이 백제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되고 변한이 가야가 됩니다. 백제, 신라, 가야가 됩니다. 위에 부여와 고구려는 여전히 한사군에 대항하며 성장하고 있고 이해되죠? 자, 그리고 흉노는 다시 한번 봅시다. 흉노는 얘기했지. 나와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끝났어. 일본 나올까 안 나올까? 아직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나올 거야. 일본은 아직 발전이 더뎌요. 지금까지는 한나라가 쇠퇴하는 이 과정 속에서 기회다. 이번에 우리가 발전할 차례야. 라고 한반도가 열심히 발전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음 페이지. 이제 일본 나오지. 자, 잠깐만 얘들아. 나 배터리 자, 지금 꼽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끝났어요. 한 3분 안에 끝날 거예요. 자,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아까 우리가 1부, 2부에서 고조 배웠고요. 무제도 배웠고 쇠퇴기와 왕망의 토지국유화와 한나라, 후한, 광무제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국시대로 쪼개진 장면까지도 봤어. 아까 내가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이걸 다시 지도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위에 위나라 있고 여기 총나라 있고 여기 오나라 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삼국이 다시 한번 통일될 텐데 미리 얘기하자면 이 중에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 위나라가 또다시 나중에 진나라로 바뀌어요. 이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랑은 한자가 다릅니다. 이제 그것도 볼 거야. 자, 이 삼국시대였을 때, 이 위초고 삼국시대였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반도는, 지금 중국이 갈라져 있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기회야. 우리도 빨리 발전을 하자. 라고 해서, 부여와 고구려는 열심히 한사군을 상대로 싸우면서 성장을 했고, 원래 싸우면서 큰데잖아. 그리고 이 백제와 신라와 가야는 원래는 진나라였다가, 진나라가 참 많아, 그지? 진나라였다가 얘네가 삼한으로 쪼개지고 이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다가 얘네가 다시 마한은 백제, 변한은 가야, 진한은 신라 이런 식으로 삼국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국사 때 했던 거야 라고 좀 낯이 많이 익을 거야. 그럼 쌤 왜 지금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나요? 요거 하려고 지금 그거 한 거야. 자, 중국이 삼국시대였고 여기 우리 한반도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였을 때 드디어 일본이 동아시아사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일본은 3세기가 넘어가면서까지도 아직 완전히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여기 통일된 국가가 전혀 없이 다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 다 갈라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연맹체가 만들어집니다. 쓰세요. 야, 마, 타, 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연맹체가 슬슬 만들어지다가 이거를 하나로 확 통합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 히, 미, 코, 여왕이라는 인물이 야 우리도 이제 좀 하나로 합쳐서 나라의 힘을 키워보자 라고 해서 이 히미코 여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야마타이국 30개가 넘는 나라들이 야마타이국 중심으로 이 나라들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이 슬슬 발전의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시험에 꽤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이 일본이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해가고 있을 때 이 히미코 여왕이 이 당시에 중국의 이 위나라에게 편지를 보내요. 위나라에게 우리 일본은 당신들 위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일본이 주변국들과 교류를 처음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위나라에서 저 바다 건너 일본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구나. 알겠다. 우리 위나라와 너희 일본이 친한 친구가 되어보자. 사실 말이 친구지. 이 위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기들을 섬기는 신하의 한 나라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의 위나라와 일본이 교류했다는 그 증거가 이 도장입니다. 도장입니다. 여기에 친위외왕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써 있어요. 이 각인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나라와 친하게 지내기로 약속한 외의 왕이란 뜻이야. 이 도장을 보면은 이게 일본 3세기 이후에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맹을 통합시켰던 히미코 여왕이 그 시기에 중국의 위나라에게 친서를 보냈고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 일본이 그런 교류를 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문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바다 건너 가면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있고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바다 건너 여기까지 간다? 못 가요. 누구를 통해야 돼? 결국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의 문물을 한반도를 통해서 받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김해 지역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의 규슈 지방을 통해서 본토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이게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지나 일본으로 문화들이 넘어가는 과정들이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먼저 정착했던 철기 문화가 어디로 유입된다? 일본으로 유입돼요. 이게 우리가 삼국시대였고 일본이 삼국시대였을 때 한반도가 삼국시대였고 중국이 삼국시대였을 때 일본의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조금 강의가 길었어. 제일 먼저 한나라 고조 봤고요. 그 다음 그때 동시대에 살았던 흉노 무특선과 고조선 위만 봤고요. 그 다음 2부에서 한나라 무제 봤고요. 동시대에 흉노와 고조선 멸망하는 과정 봤고요. 마지막 한나라 무너지는 시기에 왕만과 후한까지 봤고 그 시절에 한반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봤고요. 맨 마지막 그 이후에 일본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과정까지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삼국시대가 다시 한번 통일돼요. 누굴 중심으로? 위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통일이 돼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진나라로 바뀔 거야. 이 진나라로 바뀐 뒤에 또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그 과정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과정 밖에서 또 이번에는 한반도와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 반복해서 나올 거야. 이게 다음 5차 시대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강의 3개 합치면은 1시간이 되겠네. 아마 수업으로 했으면은 2시간 정도 했을 수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열심히 했어. 말을 줄일게요. 더 이상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자,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학습지 5번 가지고 5차 시대 만납시다. 안녕.